안녕하세요, 여러분. 상담이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차시 이어서 생활지도에 관한 얘기를 좀 더 해볼 건데요. 중요한 내용이죠. 생활지도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담의 기본 원리일 수도 있고, 생활지도의 기본 원리는 일단 개인을 존중한다는 거. 우리 상담이라는 거 누군가 만날 때 수용이랑 굉장히 중요하죠. 있는 그대로의 개인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지도는 기본적으로 개인을 존중한다는 건 우리가 학생이라고 그 학생의 권익이 있잖아요. 학생의 권리도 있고 권익도 있어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민주주의는 인간 존엄성을 인정하는 출발한다. 그러니까는 한 개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수용되어야 하고 그리고 인간적 존재로 받아들여야 되니까 있는 그대로 학생을 받아들여야 한다, 수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를 보면은 자율성 존중이에요. 자율성. 그러니까는 학생을 수용하고 학생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 자율성 생활지도라는 것은 학생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돕는 것이 생활지도입니다. 그러니까 학생 개인이 정상적인 성장 발달을 돕는 건데 문제 해결도 누군가 대신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서 학생의 자율적인 능력 태도를 강조한다. 그리고 이걸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 그 자율성 존중의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그 스스로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한다라는 거, 그럴 수 있도록 한다는 건 결국 거기에 적극적으로 자율적으로 자기가 참여해야 된다는 얘기도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생활지도 적응의 원리 있습니다. 적응의 원리라는 것 자체는 학생이 잘 적응할 수도 있도록 하는 거죠. 개인 생활에 적응하는 거. 그래서 이게 자율성과도 마찬가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학생의 적응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원리를 보면요. 생활지도에 인간관계의 원리가 있습니다. 인간관리의 원리는 생활지도는 태도나 가치관의 변화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정서적인, 정의적인 측면도 굉장히 관련이 깊죠. 그래서 이러한 정서적인 학습은 교사, 학생 간의 동등한 인간관계, 인격적인 인간관계, 우리가 참다운 인간관계, 이런 거는 이렇게 참다운 그래서 감정의 교류가 잘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사와 학생 간의 참다운 인간관계, 참 만남이 중요하다. 그래서 상담에 있어서는 라포르라고도 하죠. 그래서 레포를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도에 있어서도. 그래서 레포, 허용적인 분위기, 신뢰로운 분위기, 서로 믿는 분위기, 친밀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것, 레포 형성이 중요한 것 자체는 지도자와 지도를 받는 사람이 서로 간에 참 만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만남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 인간적인 만남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학생들의 자아 실현을 돕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결국 자아 실현, 그러니까 앞서서 제가 파슨스 특성 요인 이론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특성 요인 이론에 보면은 개인의 특성, 환경적 요인 얘기하면서 인간은 선과 악의 잠재를 모두 갖고 있다 그랬어요. 선이란 자아 실현인데 학생이 특성 요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스스로 잘할 수 없다. 자아 실현은 자기가 갖고 있는 소질 경향성을 다 발휘하는 것이 자아 실현입니다. 그래서 학생의 궁극적인 목적, 학생의 자아 실현이 있다는 거죠. 인간의 내적 동기 인정하고 전인적 발달을 통해서만 이 자아 실현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누구나 동일한 소질 경향성을 타고난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학생의 개별적인 걸 존중하며 학생의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생활 과정이다. 생활 지도이다. 그런 과정이 생활 지도죠. 그럼 실천 원리를 볼 거예요. 실천 원리. 생활 지도의 실천 원리는 우리 7가지 제시를 해놨는데요. 일단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성의 원리, 계속성의 원리. 생활 지도는 계속해야 되는데 무엇이 계속이냐? 입학 후부터 추후 활동, 졸업 때까지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학생이 입학해서 배치하는 정치활동부터 학생들이 졸업 후에 어떻게 잘 적응하고 있는지 그것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계속성의 원리입니다. 통합성의 원리는 전인성의 원리입니다. 생활지도는 어떤 특정한 부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특정한 기능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학생의 전인적인, 전체적인 면을 다룹니다. 그래서 학생의 전인적 입장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 통합성의 원리예요. 그러니까는 학생을 전체적 입장에 다룬다. 통합성. 그 다음에 균등의 원리는 무엇을 균등하게 하는 것일까? 학생 개개인의 잠재 가능성 최대한 발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생활지도는. 그래서 균등이라는 거 생활지도의 범위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그랬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부적응 학생만 다루는 것이 아니에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이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잘 실현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거죠. 그것이 균등이에요. 그러니까는 차별 없이 다 다룬다. 균등하게 다룬다. 그리고 제가 저가 이제 심리식 정할 때도 그렇고 상담할 때도 그렇고 정말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 과학이란 말, 객관적인 말을 많이 써요. 근데 그거는 제가 그냥 좋아서 쓴다기보다는 이런 심리 상담을 다룰 때 우리가 상담자로서의 자질, 객관적이어야 되는 거, 그리고 검사 도구를 활용하는 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자주 하는데 생활지도도 역시 그렇습니다. 과학성이 열릴때 학생을 여기서 내가 마음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돼요. 마음으로도 이해해야겠지만 마음으로만 이해하는 건 어떤 객관성이 좀 결여되는 거죠. 그래서 과학성 원리라는 것은 학생을 이용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이해한다는 거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근거에서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적극적 예방의 원리가 있어. 적극적 예방의 원리라는 것은 생활지도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개입하는, 그러니까 소극적인 치료보다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지도에 중점을 둬야 된다. 미리 생활지도에서 학생을 잘 이끌어갈수록 학생이 잘 실현할 수 조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개입보다는 적극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생활지도는 조직적인 봉사활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면은 조직의 원리 있습니다. 조직적인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생활지도는 생활지도 교사 중심으로 해서 구체적인 조직기구를 가지고 행해져야 된다. 그래서 조직체계, 조직활동은 목표 달성의 효율적인 수단이기를 조직의 원리. 그래서 생활지도의 원리를 계속성의 원리, 통합성의 원리, 균등의 원리, 과학성의 원리, 그 다음에 적극적 예방의 원리, 그 다음에 협동의 원리. 제가 협동의 원리 얘기 안 했네요. 전체 교사하고 뿐만 아니라 이것도 중요한 건데 제가 얘기했지 안 했네요. 전체 교사, 그러니까 교사뿐만 아니라 학교, 가정, 지역사회 서로 간에 협동해서 지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조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생활지도의 기본 원리와 생활지도의 기본 원리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실천 원리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생활지도, 학생을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다. 조직적인 조력 과정이다. 그는 생활지도의 주요 활동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도의 주요 활동. 생활지도 과정을 보면은 학생에 대한 조사, 그 다음에 조사하고 정보를 찾는 정보활동, 그리고 상담활동, 배치활동, 추수활동, 이런 식으로 생활지도 과정이 전개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인벤토리 서비스 조사활동이라는 것은 학생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학생을 이해하는 활동을 조사활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생활지도의 가장 먼저 되는 기초적인 단계입니다. 그래서 학생에 대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게 되니까 학생의 요구,
흥미, 성장 가능성뿐만 아니라 학생이 처해 있는 생활 환경,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지도에서 학생이 자기가 처한 환경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생활 환경 등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학생이 자기 스스로도 이해하려면 교사도 어떻게 해요? 학생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다 알아야겠죠. 그래서 학생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조사 활동입니다. 그럼 조사 영역에는 가정환경이나 뭐 학생의 학업 성취도, 적성, 그 다음에 지적 능력, 그 다음에 건강 상태, 뭐 정신 건강이라든가 학교 밖생활, 교회 활동, 그 다음에 학습이나 직업 흥미, 뭐 특수 능력, 성격, 장래 희망, 뭐 학생에 관한 제반 사항이 다 포함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일 처음에 실행되는 것이 조사 활동인데, 그러면은 이 조사할 때 조사 방법이 원칙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자료를 수집할 때 유의해야 되는 것이 뭐냐? 또 그래서 제가 잘 쓰는 표현 객관적인 조사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객관적인 조사. 그래서 그 조사 방법의 원칙을 보면은 이 조사한 내용이 객관적이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일관된 정보인가. 신뢰도라는 것은 우리가 배웠었다면은, 여러분들 기억하신다면, 혹시 배우지 않으셨다면은, 신뢰도라는 것은 어떤 자료에서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검사 결과가 나오는 정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요동치게 나오면은 이것을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올지 예측 불가능하게 됐죠. 그래서 안정적이냐, 제대로 조사했느냐, 정확하게 조사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인 신뢰도가 높은 조사여야 되고요. 이걸 조사하는 게 가정환경을 왜 조사하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공부를 하다가 어린 시절을 반추하게 되더라고요. 어린 시절 되돌아보니까 저 초등학교 때, 전 초등학교가 아니라 그때는 뭐 국민학교였지만은 그 참 안 좋은 조사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집에 뭐가 있는지, 뭐 차가 있는지, 뭐 피아노가 있는지 그걸 갖다가 질문지 형식이 아니라 직접 조사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있는 친구는 괜찮고 그보다 저는 그때는 뭐 그냥 이거를 제가 그 경험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때는 자신 있게 들었어요. 뭐든지 뭐 있냐고 물어보면 다 들은. 저는 뭐 그거에 대해 스트레스가 없었죠. 오히려 왜 그때 학생 어머 난 있는데 이런 느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죠? 그거를 왜 그렇게 조사하고 그게 얼마나, 물론 경제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해도 좀 맞지가 않아요. 교육에 관한 개념도 좀 바뀌었죠. 그래서 제가 뒤돌아보니 그 참 안 좋은 방법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조사를 할 때 우리가 무엇 자료를 얻는다는 것은 거기에 목적이 합당한 자료여야 되지, 목적에 맞지 않게 그 자료를 찾아내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현장뿐만 아니라 어디서 그렇게 뭔가를 조사할 땐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되겠죠. 그래서 생활 지도의 목적에 합당한 조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조사는 객관적이고 신뢰도가 높은 조사여야 되니까는, 그러니까 단일한 범위 외에 다양한 방법, 기술을 활용해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조사를 했다면은 조사 결과를 어떻게 기록할 때, 기록이라는 건 우리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 기록을 보관을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는 학생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담에서 비밀보호처럼, 비밀보호할 때 이것이 함부로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을 수 있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면은 조사 방법은 보게 되면 어떻게, 각종 표준화 검사하는 것은 뭐예요? 객관적으로 학생의 특성을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혹은 이제 관찰법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관찰법. 그래서 우리 연구에서 관찰법, 질적 연구법이 되겠죠. 관찰법도 활용할 수가 있고,
뭐 질문지법이라든가 면접을 통해서 할 수 있고 평정척돌 평정법도 있습니다. 네, 모레노가 이제 사회성 특정법도 있고 투사 검사를 활용할 수도 있고 혹은 사례 검사를 할 수 있죠. 개개인에서.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한데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무엇이다? 목적에 맞아야 되다. 목적에 어떤 목적? 생활지도의 목적에 합당해야 돼. 부합해야 되는 조사입니다. 그 다음에 표준화 검사 절차에 관해서는 우리 심리측정에서 다루는 얘기지만 한번 보면은 표준화되다. 잘 검증해서 세상에 내놓은 것을 우리가 표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서 전문가가 제작한 검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동 표본을 직접 측정 불가능의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만든 검사 도구죠. 그래서 우리가 심리 측정 거기서 배운 건 뭐 지능 검사, 성격 검사, 가치 검사, 학력 검사, 기타 등의 검사들이 표준화 검사입니다. 그래서 조사 활동,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조사 목적에 합당해야 된다. 강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 활동. 학생이 당면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제 도와주려고 하니까 학생이 당면 여러 가지 문제 해결 적응에 필요한 자료,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하는 것은 학생에 관한 정보를 얻어내는 활동이라면 정보 활동은 학생에게 어떤 도움을 주기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이 정보 제공 활동이 정보 활동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각종 정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개인적 성장, 사회적 적응을 돕기 위해서 정보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영역에는 뭐 교육에 관한 정보, 교육에 관한 관계된 모든 정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정보 활동이 학교 현장의 생활에서 굉장히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요즘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입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정보 활동이 되겠죠. 그래서 교육활동에 관계된 모든 정보, 그래서 교육과정 및 특별활동에 관한 정보라든가, 뭐 장학금에 관한 정보라든가, 학점이라든가,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에 관해서 정보를 제공한다.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직업 정보도 중요하죠. 지금 진로지도 같은 경우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자유학기제가 있고 자유학년제도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요? 그때도 뭐 시험은 보지 않지만 수업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교육과정을 진행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때 중요하게 또 다뤄주는 거지 우리가 진로 탐색이라는 걸 하죠. 그래서 거기에 진로 탐색에 관한 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학생들이 자기에게 맞는 직업적 탐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것이 자유학기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업적 탐색뿐만 아니라 그건 너무 협소하겠지만 자기 탐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냥 놀자가 아니라 그래서 보면 직업 정보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직업 정보에 관한 것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그러면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이끌어줄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업의 선택이나 준비, 직업 선택이나 준비에 유용한 모든 자료. 사실 정보가 굉장히 부진하고 정보는 단순히 여기서 얘기하면 입사 조건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급여 수준이라든가 뭐 근로자 수요 공급에 관한 거라든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직업 분야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현대사회는 굉장히 많이 변하죠. 우리가 사라지는 직업도 있고 새로 생성되는 직업도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정보를 좀 객관적인 정보를 잘 파악해서 전달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정보 활동이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에 보시면 개인적, 사회적 정보 있습니다. 인성에 대한 적응, 인성적 적응, 그리고 사회적 적응을 돕는 데 필요한 각종 정보가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 스스로가 자신을 이해하고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인간 성장과 행동의 심리적 원인도 이해하고, 그리고 자신에 관한 이해한다면 정신 건강을 유지, 그리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원만하고 행복한 사회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보 제공 방법은 뭐 다양한 방법이 있죠. 근데 요즘 같은 경우 이제 어떻게 컴퓨터를 활용하거나 이렇게 할 것도 방법이 돼요. 근데 정보 제공실을 따로 둘 수도 있고요. 뭐 학교 게시판이라든가 제공집 아니면은 학교 신문 방송 OT에서든가 아니면은 다양한 학습 회의 등을 통해서 학급 회의가 더 정확하죠. 학습 회의보다 학급 회의라는 말이 더 정확합니다. 학급 회의 이런 데에서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상담 활동 보도록 할게요. 상담 활동. 여기서는 상담 활동이랑 직접적으로 만난다는 의미예요. 만난다. 생활지도안의 상담 활동은 만나서 이걸 갖다가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는 과정을 상담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담 활동이라는 것은 상담자, 내담자, 피상담자 간의 면접 기술을 상담자가 발휘해서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상담자가 학생의 만나서 면대면의 관계에서 학생의 문제가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정보를 찾아내면 학생한테 이해시키고 학생 스스로가 자기가 자율성을 가지고 문제 해결하는 과정이다. 그게 상담 활동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감정도 있겠지만 어떤 적절한 감정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학생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이 있으면 이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조력함으로써 억누르라는 것이 아니라 조력함으로써 학생의 정신건강을 향상시키고 적응을 돕는 활동을 상담활동이라 정해볼 수 있겠죠. 상담활동은 생활지도의 중획적인 활동입니다. 그죠? 그래서 생활지도의 목표에 일치하는, 그러니까 생활지도의 목표에 부합하게 직접적인 행위를 더 학생과 하는 활동, 그래서 굉장히 핵심적인 활동이다. 그럼 상담활동의 성격을 한번 살펴보면은 상담은 역시 전문적 조력 과정입니다. 그래서 상담은 전문적인 과정이다. 전문적인 조력 과정이다. 상담은 조금 구체화되는 거죠. 생활지도보다 생활지도는 전체 학생, 문제를 가진 학생, 그리고 그를 돕는 상담자 1대1의 면담 관계, 그리고 언어적 수단에 의해서 그래서 상담사는 언어 능력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된다. 이제 언어적 수단에 의해서 서로 간에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과정이다. 상호작용하는 과정이다. 이제 상담은 단순히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인성의 성장, 통일을 도와주는 과정. 그래서 상담은 학습의 과정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문제 해결하잖아요. 문제 해결을 생활지도 상담. 그러면은 문제가 나타나는 거 스스로가, 그러니까 문제가 나타나기 전에 예방하는 차원도 중요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자기가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키는 것이 생활지도의 목표, 상담의 목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 해결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 해결력, 그리고 의사결정 능력. 문제 해결력이라든가 의사결정 능력을 학습하는 거. 이런 것도 상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대로 의사결정하지 못했거나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해서 못했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거. 그래서 그런 것을 학습하는 것도 상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다음에 학생들을 배치하는 정치활동 볼게요. 플레이스먼트 하죠. 취업지도, 진학지도, 학과 선택지도 이런 거 할 때 자신의 진로를 정확하게 해서 자신의 미래의 자리매김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조력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교육적 정치 있어요. 교과목을 선택하는 거, 그 다음에 개발활동, 부서 선택, 과외활동, 상급학교, 진로 선택하는 거, 그 다음에 진로 선택, 직업 선택. 이거는 상급학교 진로예요. 이건 직업적 선택은 구체적으로 직업 선택, 부업 알선, 아르바이트 같은 거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팔로업도 굉장히 중요하죠. 상담도 끝났다고 끝난 게 다 아니에요. 그 추적해서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팔로업, 추수활동입니다. 추수활동. 추수활동이라는 것은
지도를 받은 학생들 추후에, 그러니까 추수 활동이라고도 하고 팔로우업은 추수 지도, 추후 지도라고도 합니다. 추후의 적응 상태를 보살펴서 만약에 그 배웠던 거 그걸 잘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제대로 하지 못한 거, 부장에 대한 조력보다 나은 적응을 돕는 활동이다. 그런데, 그러니까 아직 그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거 있으면 더 도와줘야 되고, 그죠?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적응을 돕는 과정이 추후 활동, 그러니까 끝났다고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상담 활동을 받은 학생들의 결과를 분석 평가해서 새로운 생활지도 계획을 세워볼 수가 있어요. 부족하면. 그래서 전체적인 생활지도 프로그램 개선을 하기 위해서 어떤 가치 있는 자료로 활용된 활동이 팔로우업 서비스입니다. 추수지도, 추후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파악하고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할까? 이것도 고민하는 과정.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아니면은 팔로우업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 이런 걸 필요로 하기 때문에 추수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추수활동의 방법을 보게 되면은 직접 만날 수도 있어요. 뭐 전화로 물어볼 수도 있고요. 전화로 할 수도 있고 질문지도, 방문지도 등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추수활동이라는 건 학생이 졸업 후에까지도 관리한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 당연하고요. 혹은 전체 학생, 퇴학생까지도, 그리고 향후가 이제 졸업하고 졸업생까지도 다루는 것이 추수활동입니다. 그래서 생활지도에 관해서 이 시간에 좀 더 정리를 했는데요. 전체적인 흐름, 생활지도의 주요 활동, 그리고 생활지도의 실천 원리, 생활지도의 실천 원리, 계속성, 통합성, 균등성, 과학성, 적극성, 협동 조직, 용어는 쉽지만 그걸 꼼꼼하게 잘 이해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생활지도의 기본 원리였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그럼 상담이란 무엇이고 과연 상담은 어떤 목표를 갖고 진행하는 걸 상담이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